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회계사 안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입은 것 같나요? 네, 정말 착각일지 몰라도 네, 고등학생처럼 입어봤습니다. 왜냐면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수능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11월 14일인데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수능이 제가 2009년에 쳤었거든요. 정확히 이제 10년이 됐어요. 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수능 칠 때만 해도 수능 치는 날은 목요일은 한이 많이 서려가지고 춥다는 말이 많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치는 날도 많이 추웠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수능 치는 날이 좋은 느낌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좋은 느낌으로 나오셔서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이제 치러 가실 때 혹시나 이미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빠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필수 챙기셔야 하는 그런 준비물들과 유의사항들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로 그 수능 시험장에는 8시 10분까지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8시 10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는 물품이 수험표입니다. 수능을 이제 치러 가시는데 수험표를 안 들고 가시면은 큰일 나니까 꼭 챙기시고요. 자기 전날 미리미리 한번 체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그날 당일에 수험표를 못 챙기셨다면은 입시를 해야 되는 그 시간 전까지 어떻게든 재발급 받아서 가져가면 된다고 하니까 그쪽 시험장에서 인사 가능한 곳 가셔서 도움을 꼭 청하셔가지고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반입 금지라고 하니까 혹시나 가져가셔가지고 불이익 당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 가능한 물품은 일단 아까 얘기 드린 반드시 챙겨야 되는 신분증과 수험표, 더불어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흰색 수정 테이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통신 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모두 없는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만 휴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회계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이제 고등학생 친구가 저에게 최근에 질문을 했었어요. 자기가 나중에 회계사를 한번 준비해보고 싶은데 계속 검색을 해보면 회계사라는 직업이 미래에 없어질 직업 순위권 안에 있다고, 혹시나 없어지는 직업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짧게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알려드리기 전에 회계사라는 직업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주변에 이제 회계사라는 직업을 잘 모르는 그냥 일반 지인들에게 물어보면은 회계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하는 거죠. 재무제표만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회계사라는 직업은 미래에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회계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재무제표 작성, 즉 회계가 뭐냐면 그 회계는 맞아요. 회계의 목적이 그 제3자인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가지고 그런 정보 이용자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고 회계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라면 이 회사의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시겠어요?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채권자라면 무엇을 보고 이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겠어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돈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도와주는 게 재무제표고 회계입니다. 그러한 회계가 근데 다 모든 회사들이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작성이 되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번거로움이 크겠죠. 근데 이 회계들이 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작성이 된다면 의사결정자들은 이 재무제표를 신뢰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잘 작성이 되었는지 누가 감사를 해야 되겠죠. 회사가 이 재무제표를 일단 작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런 정보 이용자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나는 자산이 뭐가 있고 부채는 얼마가 있고 1년에 손익을 돈을 얼마를 번다. 소개를 하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이런 자기 소개는 회사 자신이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 작성한 거를 회사 자신이 나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잘 작성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제3자인 의사결정자들이 믿어줄까요? 내가 만들고 내가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의심이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회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작성된 재무제표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회사 자신 본인이 나는 잘 따랐다는 것보다는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회계사입니다.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보고 이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이 되었다라고 감사를 해주는 게 회계사입니다. 물론 이제 회계사는 업무가 엄청 방대해서 이거 외에도 엄청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세무도 할 수 있고요. 기업 가치 평가도 할 수 있고 주식 가치도 평가할 수 있고요. 미래에 있을 의사 결정을 내가 할지 말지 평가를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방대한데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회계 관점에서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이 되었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게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회계 기준이 1 아니면 2 이런 식으로 엄청 단순한 기준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흰색이다, 이건 검은색이다, 이건 인공지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회계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계 기준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다양해요. 너무 구체적이 되면 이 다양한 현실을 다 반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현실에 적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보다 더 작아지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정말 모호하게 적혀 있습니다. 정말 모호해서 이러한 현실 중에서 이러한 사건이 이 기준에 적합할까? 이 기준에 적합할까? 아니면 저 기준에 적합한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고민 끝에 회계사들이 이 기준이 적합한 걸로 판단이 서고 이 기준에 따라서 이 회계 처리는 적절하다, 이 회계 처리는 적절하지 못하다 라는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고등학생 여러분들 중에 회계사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친구분들이 미래 회계사가 없어진대 라면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회계사가 하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난 회계사가 하고 싶은데 없어지면 어떡하지?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회계사 준비 나중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초등학생 6년, 중학생 3년, 그리고 고등학생 3년 총 12년 동안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시간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만큼 노력을 하셨으면 여러분에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11월 14일에 있는 수능날 여러분들이 그동안 1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쏟아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 베스트인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로딘에게서 안미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팅입니다.